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린 트레이더들로 달러 강세, RBMJ 금리 결정, 임박. 지금 보시면 이제 내일 중요한 지표 29일 날 미국 PCE 지표 발표가 됩니다. 이제 2월 마무리를 하고 이제 3월 초로 이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지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높게 나올 겁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지금 CPI나 PPI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야 내일도 높게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미리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죠.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일단은 내일 발표된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뉴욕 증시 고점 부담에 나스닥 오르고 다우 내려 선물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너무 상승한 거 아니냐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의견들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월가의 거물들이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좀 대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뉴욕 증시 소비자 신뢰 지수 급락, PC 물가 예상 밖의 폭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했고 PC 물가가 예상 밖의 폭발. 그래서 일단은 내일 발표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거. 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시기 아직 오지 않아. 물가가 2%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아직 금리 인하는 힘들다. 아직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된 물가 중요하고 3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 그리고 3월 12일인가 13일 날 나오는 CPI 지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이제 미국 증시 성적표가 나올 거고. 자,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20대 도시 집값 11개월 연속 상승. S&P 케이스실러 주택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6%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7%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집값은 어떻게 돼요? 또 계속해서 상승하죠. 자, 집값이 11개월 연속 상승이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아, 렌트비가 빠지기 힘들겠구나. 렌트비가 우리가 연준 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누님이 하는 얘기처럼 인플레이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2%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중에 CPI 물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가 떨어지기 힘들겠구나. 물가 하락 빡세겠구나. 알 수 있겠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번 연도 물가를 진짜 연준이 말한 대로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의문점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시장에서는 뭐 3월 달은 물 건너갔고 5월 달도 물 건너갔고 뭐 6월 달, 7월 달 얘기하는데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가가 빠져야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물론 2분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본다 그러면 야 금리 인하 될 수 있을까? 물가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지난주 유가 3% 급락.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계속해서 늦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가에. 요거 중요하죠. AMD 주가 꼭지 신호. 리사수 CEO 보유주식 12만 주 처분. 자, 이 누님이 이제 AMD CEO입니다. 리사수 누님. 근데 이 누님이 지금 주식을 던졌죠.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누님이 주식을 던졌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시장에 뭐 크게 있겠어? 무슨 중요한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월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미진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박미진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월가에서 좀 거물급들 우리가 알만한 뭐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이분도 오늘 뭐 한국 오셨더라고요. 한국 온 거 이따가 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 오기 전에 주식을 던졌습니다. 메타 주식을 던졌고 아마존 제프 베이저스 이분도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던졌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난해 4분기에 애플을 거의 한 1.1%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작년부터 던진다고 얘기했죠. 얼마 전에 던졌더라고요. 귀신같이 최고점에
JP모건 주식 귀신같이 최고점에 던졌습니다. 자, 월마트 소유주 일가 중에 월튼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882만 주를 던졌어요. 달러로 따지면 1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캐시우드 누님, 엔비디아랑 TSMC를 매각했습니다. 자, 리사수 누님까지. 이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각한 이유가 뭘까?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미국 주식 가격은 지금 비싸다, 싸다?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당 기업들 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좀 관계자들, 뭐 CEO나 뭐 책임 관리자나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던진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구나.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네 주식 상황이나 아니면 매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 증시 월가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아무리 방구석에서 막 월가 신문들 보고 막 코인 이슈처럼 한다 한들 이분들처럼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럼 이분들이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건, 미국 증시의 고점이 이제 서서히 내려오겠구나.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자, 현물 ETF 이후부터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됐죠? 높아졌습니다. 왜? 기관들 자금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전고점을 뚫었죠. 기관들 자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미국 주식을 던진다. 그럼 월가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건 뭔 뜻이다? 기관들도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지금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날 며칠 비트코인 시장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자, 중산층 상징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150여 곳 폐쇄. 대신 럭셔리 매장 연다. 자, 메이시스 백화점이 장사가 안 되는 거 뭐 우리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런 그 백화점들도 그렇고 안 좋다. 소비가 조금 이렇게 중산층들 위에 조금 비싼 요런 물건을 취급하거나 좀 이렇게 고가의 상품들 취급하는 곳은 지금 그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메이시스 백화점이 150곳이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를 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실물 지표들은 좋지 않다는 거 절대적으로. 일본도 일본 증시 막 그 니케이 지수 막 연고점 찍고 최고점 막 달성하죠. 그래 일본에 막 해외 투자 자금들 들어오고 반도체 자금들 투자 미친 듯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떻다? 일본의 실물 경제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요. 힘들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어때요? 일본 국민들 한 달에 200만 원 받더라도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니까 150만 원밖에 안 돼. 살림살이가 빡세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외국인들한테 메뉴판 따로, 그리고 국내 일본인들한테 메뉴판 따로. 지금 그것도 제도를 하니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냐면은. 일본에 지금 숙박비 미친 듯이 올라가죠. 2박에 막 100만 원 막 이런 그 호텔부터 나와서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일본 싸가지고 일본 안 가, 그 일본 여행이 막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일본으로만 갔었죠. 차라리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간다. 근데 지금은 똑같아. 더 비싸 오히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실물 경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좋지는 않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상 최대 펀드 조성한 유럽 대표 PEF IPO 시장 부활 조짐. 지금 유럽에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또 AI 관련해서 또 투자도 받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요거 한번 또 다뤄드릴게요. 자, 전 세계 경제 연착륙 커졌다.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은 얕은 경기 침체 아직도 뷰는 변함없습니다.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얕은 경기 침체마저도 굉장히 진짜 좀 타격을 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좀 이렇게 밑받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 얘네들이랑 좀 적대적이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뭐 중국, 반미 국가들 얘네들은 이제 찢어지게 힘들어질 겁니다.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너무 좋다. 근데
그 경제 지표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올해 11월 달 이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됩니다. 뽀록이 나요. 내년 되면 뽀록이 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성장률이 좋아서 이렇게 나왔던 건지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풀고 연준도 돈을 풀어서 시장을 좋게 반짝 대선 전까지만 만든 것인지 내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4.295입니다. 다시 올랐죠. 4.3까지 다시 올라갈랑 말랑 합니다. 달러 강세, 10년물 국채 금리 강세, 요거는 좋지 않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가상금리 인상의 스트레스 DSL까지. 은행 대출 고민 커진다. 우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줄인다고 하죠. DSR 돌입해서 아마도 이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주택담보로 한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억 뭐 6천, 1억 5천, 많게는 뭐 1억 7천, 그 정도밖에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아이비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럽 애들, 유럽 은행들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만의 또 독단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풀 겁니다. 요걸 풀지 않고 다른 걸 풀 건데, 그때 되면 조금 더 이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힘들구나. 풀 수도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 자, 1월달 일본 핵심 CPI 연간 2.0% 상승률 기록. 자, 일본의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아베 정권이 못했던 디플레이션 해결을 해버렸죠. 일본 증시 상승, 일본 경제 상승.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겪는 실물 경제는, 실물 체감은 좋지 않다. 체감, 소비나 아니면 경제나 체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좋지 않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본 증시 아마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일본 증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미국 GDP 도지 갑니다. 이따 밈코인 얘기해 드릴게요. 74조님. 기다리세요. 이따 밈코인 얘기해 드릴 거니까. 자, 28일 날 오늘 GDP 발표되겠네요. 예상치 3.3. 제 예상치는 2% 후반대부터 3.3.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2% 후반대만 나와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거라는 거. 자, 우리 내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0만 9천 건 요거 발표되고 근원계획 수치 요게 중요하죠. 하이라이트 핵심 PCE 2.8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2.9 아니면 3.0 더 높게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시장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좋지 않다는 거. 자, 우리 유로존 CPI 2.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3월 8일 9일 고용지표 실업률 아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중국 PPI 요거 중요하죠. 3월 12일 CPI 미국 CPI 요거 중요하다는 거 3.1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3.1, 2, 3 미국 CPI 요것도 중요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면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금리 결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냐면 14일 PPI, 12일 CPI 그리고 29일 PCE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3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희박하고 긴축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점도표를 어디에 찍는지 그거를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좀 빠진 부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4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아마도 그 한 달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좀 횡보세를 걷지 않을까.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기보다 그냥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4월 12일 날 다시 이제 JP모건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닝 시즌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월가에서 금리나 베팅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어요. 5월 달에 13%, 6월 달에 61%. 그런 만큼 야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구나. 빡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1월달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1.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요거는 렌트비가 빠지지 않겠구나. 그럼 올해 물가 크게 잡기는 힘들겠구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재무부 국채 경매. 일단은 2년물, 5년물, 7년물 이 세 가지를 발행을 했는데 2년물이나 5년물 같은 경우에 좀 괜찮게 발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발행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워낙 좀 물량도 많았고 2년물, 5년물 감안해서 물량 많았던 거 감안하면 시장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이제 걱정됐던 게 이제 7년물 좀 비인기 종목이라. 근데 얘도 한 300억 달러인가?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발행금리가 시장금리, 얘는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게 수요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 국채 경매도 무사히 넘어갔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 요거는 뭐 걱정까지는 아닌데 기분이 좋지 않은 거는 이제 셧다운 좀 위기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요거 아직 결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3차로 미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